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네, 한민족 전통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나긴 추석 연휴에 돌입을 했지요. 네, 장장 열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추석 연휴 영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영화 한 편이 한국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고 또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인들도 함께 등장하는 영화고 의미 있는 영화라서 오늘 그 뉴스 진단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시고 계시지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그 이사님께서는 그 20년 이상 우리 그 정치력 신장 또 활동하시고 또 최근에는 또 합창단 또 단장님으로 또 활동하시고 또 워싱턴 정치 전문가시고 네, 뭐 또 평통의 또 임원이시고 네, 또 일이 너무 많으신데 이번엔 또 영화까지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영화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말씀 시작이 그러시니까 되게 당황합니다. 네네. 뭐 이것저것 혼자 다 하냐 그런 얘기를 들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여러 가지 하니까 저도 뭐 무슨 건달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뭔가 한 가지에 네, 집중해야 별 말씀. 되는데 할 수 있는 일, 될 일 선택해서 집중해서 성과를 내면은 그 성과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회운동의 원리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에서는 힘이 나온다. 그 힘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옳게 바꿔나가면 이게 사회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무슨 이제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에서는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간다. 이게 사회운동의 원리고 또 이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늘 진보한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추석 명절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흘이 연휴죠. 예. 이럴 때 보면은 가족이 같이 지내는 거니까 어떠한 그 모멘텀을 살려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한 군데 모이니까 가정에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뭔가. 그래서 이게 교육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열흘 동안의 한국 내에 그 추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한 가지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20, 30명을 돌파하면서 열흘 동안 극장가에서 이게 이제 흥행이 되는데 이게 무슨 오락 영화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이런 그 흥행물 지금 같으면 무슨 수사물이라든지 또 이 총싸움하는 거라든지요. 그리고 무슨 외계에 관한 이런 상상력을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잔잔한 일상에서 생겨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의 감동을 주는 영화. 그 가운데에서 그 소셜 저스티스 사실 그 사회 정의라는 메시지도 강렬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번 한국의 열흘 동안의 추석 연휴 때에 각 가정이 큰 이 영화를 같이 보면은 큰 교육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미디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 영화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얘기가 나가고 그래서 이 영화가 한국에 있는 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힘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이 KBTV의 뉴스 진단에서 서로 얘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나누고 있는 영화는 I Can Speak라는 영화고요. 다음 주에 이제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제 개봉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우선 이제 좀 다시 좀 영화 얘기를 조금 좀 해보고 있지만은요. 그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요? I Can Speak라는 거는 어느 할머니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할머니가 미국 연방의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을 합니다. 네. 태평양 전쟁 일본군한테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증언을 하게 되죠. 그 증언을 할머니가 하려니까 영어도 좀 해야지. 또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용기를 갖추기까지의 할머니가 이 훈련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I can speak. 나 얘기할 수 있다. 그 제목이 그런 내용이죠. 나문이라는 할머니가 이제 그 주인공인데요. 어려서 일본군한테 강제로 납치당해 가지고 정신떼죠.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너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한국에 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절대 거기 끌려갔던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유언으로 남기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좀 정의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비밀 친구예요. 정심이라는 친구인데 이분은 같이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와서 정심이라는 친구는 사회에 나 끌려갔다 왔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막 활동을 하고 있고 나우푼 할머니는 이걸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정심이라는 친구가 죽으면서 나는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서 증언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죠. 지금 그 이제 쭉 이제 영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촬영하시면서 재밌는 일을 좀 없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그래 그 한 3마디면 그냥 가서 하루 잠깐 하고 오지 그러고 갔는데 그게 아니다. 일주일 동안 gat혀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희 선생님한테 하루 온종일 그 연기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요구하려고 이게 없는 시간에 나 안 하겠다고 그냥 나오는 거를 감독이 그 잡느라고 그러고 그 또 미국에서 배우들을 캐스팅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이름 있는 배우들도 몇 명이 나옵니다. 그 청문회 찍느라고 굉장히 좀 돈도 들고 프로페셔널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그 워싱턴 의회 장면을 찍을 때는 길 하나를 다 블럭을 시켜놓고서 다 미국 영화사랑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이 포크레인 같은 거 갖다가 뭐 막 저 처음이잖아. 야, 이 영화 찍는 게 간단치 않다. 다음서부터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영화 어떻게 공짜로 볼 생각 절대 안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하고 호흡도 잘 맞춰야 되고 어느 한 배우가 하는 게 NG 나면 계속 다시 해야 되니까 한 팀이 돼서 배역이 작다 그래가지고 잠깐 자기 몫만 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한 팀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극영화지만은 제가 카메오 출연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청문회 할 때 입었던 양복이 아직 있어요.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 양복 입고 가가지고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VIP 시사회를 언론 시사회를 할 때 그 남은희 선생님하고 이재훈 배우랑 감독이랑 시사회를 미디어에 크게 할 때는 그 카메오 출연하는 김동석 씨는 그때에 입었던 양복을 직접 입고 와서 출연했다. 그리고 감독이 그러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랑 티격태격해서 나 그냥 못 나가겠다 이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사실하고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서 잠깐 출연이지만은 그 양복도 입고 나와서 하고 이런 그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해 가지고서 저는 그걸 요구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아니고 그때에 2007년도 10년이 지났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워싱턴에 그 막강한 일본 로비를 이겼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런 실력이 있다라는 걸 저는 정말로 한국에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리신 거.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다 무슨 외교력이 한 줄을 알고 그다음에 다 이게 뭐 한국에 있는 정신대 활동하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미국 오잖아요. 거기서 한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은요. 정치력, 정치 참여, 정치력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런 거를 알리고 싶어 가지고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 의지를 갖고서 관여를 한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우리 한인 동포 시청자들께 아주 이거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혹시 그 나문희 그 할머니 역할을 하신 어떤 그런 좀 그 실제 인물이 좀 있으신가요? 딱 맞는 실제 인물은 없는데 네네. 대개 어떤 게 맞나 하면 이 영화의 아주 강렬한 메시지는 네. 처음에 이거가 너무 창피하니까 한국 시민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기 동네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 그런 실제 인물이 있으면 서로 꺼리고 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그 나눔의 집이라고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살게끔 불교재단에서 만들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반대했대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뭐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창피하게 하고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나 하면 아유 그거 뭐 자랑스럽게 창피한 일인데 그거 들춰내느냐. 저 위안부 결의안 추진할 때 이런 얘기 우리 동네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센 거는 자기 민족이 가졌던 그 참혹한 경험을 아주 나와가지고 다시는 피해자가 안 되려고 그걸 창피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안 돼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한국인은 참혹하게 겪은 한국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학 나오고 크게 공부했다는 분들이 이런 상식을 못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라통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증언을 했건 피해자 할머니로 모여 사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겉으로다가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숨기려고 그랬다고.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요 팰리세이드 파악에 어디에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10년 전 청문회할 때 살고 계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특히 한국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모시고 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미국에도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증언대에 좀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못 찾았어요. 한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된 다음에 한국의 나눔의 집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김 소장님 나 그때 거기 살았었어.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도 위안부 피해자라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나눔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손잡고 한참 울었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일반적인 시민들이 창피한 얘기라고 숨기려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에 얼마나 할머니들이 고통을 겪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나옥분 할머니하고 이 같은 경험, 똑같은 스토리에 있는 할머니 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할머니들이 이용수 할머니 그래 너무나 씩씩하게 웃기지만 정치인들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똑바로 정치해라. 이거를 의회에 와서 씩씩하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하나의 그 인생 여정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이 고통받죠. 힘이 없으면 지금도 고통받죠. 이락 전쟁, 선량한 국민들이 다 피해받고 죽어가고 가족이 파괴되고 이거 아닙니까? 이런 교훈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나학분 할머니가 가진 이런 그 경험, 이런 그 익스페리언스는 다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피부에 와닿는 일인데 서로 힘을 합치니까 큰 일을 해낸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감동적인 겁니다. 네네. 아, 예, 예. 그 지금 한국에서 이 I Can Speak가 그 흥행 1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실상 그 폭력물도 아니고 어떤 범죄물도 아니고 수사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만큼이나 한국의 국민들 수준이 정말 높아졌구나. 네. 이 사회적인 이슈의 메시지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연휴에 다른 오락물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대단한 폭력 장면이 있어가지고 예. 흥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미스테리, 그 스릴러, 뭐 이런 수사, 뭐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닌데도 시장 통해서 생겨나는 일상의 시장 사람들이 겪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공감해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진짜 좀 많이 울었어요. 네. 예, 한 할머니가 숨겼던 거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장면에서요. 할머니가 결심하고 내가 과거가 그랬다. 그래서 나는 미국 의회 증언하러 간다. 이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사람들이 뭐 홍삼 좋다는 거, 뭐 이 보약 저거 한약방에 가서 갖다 주고 할머니하고서 아주 앙숙으로 지내던 어느 옆에 젊은 아주머니가 봉투에다가 할머니 큰일이시니까 꼭 건강하게 잘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달러로다가 돈을 바꿔가지고 봉투에서 이렇게 전한 게 있어요. 아, 이게 서로 도와서 사는 거구나. 저는 우리 뉴욕 LA에 있는 한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지금 반이민 물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손을 잡고 이런 데까지 이어지리라는 이런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결국에는 미국 의회가 전 세계 의회 아닙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영어로 연설하다가 자기가 끌려가 가지고서 그 몸에 이렇게 칼자국 난 걸 이렇게 보입니다. 다 놀래죠. 그 증언대에 있던 반대하던 일본 쪽 편을 드는 의원들이나 일본 쪽에 그걸 저지하려고 나온 관객들이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할머니가 이거를 내리누르죠. 그래도 할머니가 잘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증언을 잘 하시라고서 그 영어를 가르친 그 공무원 민채라는 애가 와가지고서 그 할머니를 찾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영어로 이제 이런 그 연설하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제 저는 그 옆에서 안내하는 역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추석 연휴에 한국에서 흥행을 일으키는 거는 첫 번째는 한국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정치를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쭉 나와가지고 책임을 묻잖아요. 이런 국민 수준이 어느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이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갖게 됐죠. 저는 그러한 어려운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의 돈 로비를 뚫고서 그리고 특히 우리 KBTV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 뉴욕 뉴저지 사시는 분들이요. 팰리세이드 파크에 기린비를 만들었잖아요. 나옥분 할머니 같은 할머니들이 미국만 오면 기린비에 와가지고서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그 기린비가 세계 최초의 기린비예요. 한국에서 미국의 결의안이 한국에도 결의안이 안 나온 거를 결의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의도 국회가 결의안을 냈죠. 기린비도 팰리세이드 파크에 뉴욕 한인들이 팰리세이드 파크에 기린비를 세우니까 한국에서 소녀상이 나왔잖아요. 아,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우리가 정치 참여해가지고 큰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뿌듯이 할 거라고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이번에 이 그 추석 연휴에 한국에서 그 흥행을 하는 이유다. 원인이 거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한국의 그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이 영화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보다도 더 강렬함이 있다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2007년도였죠. 일본군 그 위안부 결의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될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감정을 느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궁금한가. 그렇다면 또 앞으로 이런 위안부 문제를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정확한 지적인데 전 영화 보고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까지 이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팩트를 모은 다큐멘터리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가 일반 대중사회에 왜 해야 되냐라는 아주 내용 있게 전달되기 이전에 이 정치, 외교, 분쟁 이슈로 너무 떴어요. 한국은 그렇다, 일본은 부인하고.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서 훨씬 더 그 감동적인 거는 이런 문제는 무슨 이념이나 정치 투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훨씬 더 감동적으로 세상에 퍼지는 거는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했구나. 이 예술 영화입니다.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영화에서 저는 힌트를 얻은 거는 이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걸 낸 다음에 위안부 이슈를 팔로우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일상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 운동가들이 선도에 서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게 훨씬 임팩트 있고 강렬함이 여기에 있다 이런 걸 했죠. 마지막 장면의 자막이 10년이 흘렀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비수가 돼서 제 이 가슴에 확 찌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2015년도 한일 간의 합의 다음에 우리가 손 놓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다른 방식으로 인권 문제로 세계 속의 모범 운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아주 강한 메시지도 있고 큰 감동을 주면서 앞으로 이 운동을 끌어나가는데 패러다임을 새로 바꿨다. 이런 의미를 두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I Can Speak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된 우리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그런 내용의 영화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을 때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반 시민들이 일어서는 경우가 있죠. 지금 여러분 중국 일본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800년 말대에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려울 때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농악군이죠. 전봉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서요. 녹두콩만 하다 그래가지고 녹두장군입니다. 그럴 때 파랑새는요 외새입니다. 녹두와 외새 이렇기 때문에 생겨난 노래죠. 녹두장군 중심으로 하는 동학군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면서 시작된 노래 새야새야 파랑새. 지금 우리 한국 현실하고 그때 너무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병헌 씨가 지휘하는 카메라트 남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